안녕하세요. 성형외과 교수 정용화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여기가 제가 보통 진료를 보는 곳이고, 여기 보면 환자분 설명한 용도로 이렇게 모형도 있고, 저희 또 세니코스 표지판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왜 성형외과를 제가 선택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는 되게 정신과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해외 생활 잠깐 했었는데, 해외 생활하면서 그때 공황장애가 잠깐 왔었는데, 그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정신과 책 같은 걸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학도 재밌고, 이제 뇌과학 같은 거 재밌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쪽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때는 제가 실습을 돌잖아요, 저희가. 실습을 도는데, 저는 이 외과 파트 실습을 도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랑 안 맞았어요, 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컨타미네이션, 오염이라고 하는데, 수술 기구나 아니면 옷자락 같은 게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좀 닿거나 바깥이랑 닿거나 그러면 다 갈아야 돼요. 이게 오염이 됐다고 간주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가짐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엄청 조심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막 엄청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손도 엄청 겁나게 빡세게 씻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게 끝날 때까지는 덮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일처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마저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배가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는 수술이 다 끝나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만 수술하고 덮었다가 내일 다시 열어야겠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가 제가 시작을 한 수술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되게 숨 막힌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 근데 이런 게 되게 성격이 되게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학생을 마치고 이렇게 인턴을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살짝만 해드릴게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 면허 시험, 그러니까 국가고시라 그러죠. 국가고시를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자기가 개인 병원 열 수도 있고,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과목을 뭔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수련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련의 생활을 해야 돼요. 수련이라는 거 안에 인턴이랑 레지던트, 전공이랑 레지던트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전문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의를 따고 싶었으니까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턴이 됐죠. 네, 인턴이 됐는데, 인턴은 이제 1년 동안 하는 건데, 1년 동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메이저과라 그러는데, 요 메이저과랑 그리고 세부, 여러 가지 또 마이너과, 그런 거 선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달에 한 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술기도 하고, 이제 동의서 같은 의사가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이랑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이제 인턴을 하면서 보통 수술을 하는 과에 들어가가지고 인턴이 하는 일은 보통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가 잘 보이게.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있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그런 업무가 이제 인턴이 하는 업무인데, 수술과 인턴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느 날 제가 비뇨기과 수술에 들어가가지고 어시스트를 썼는데, 이게 수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때 했던 수술이 사실 조금 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게 이제 고환이 한쪽이 없는 젊은 남자애였어요. 한 20살 좀 초반 좀 됐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고환이 한쪽이 없으니까 고환 한쪽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환을 만들어 달라고 온 거죠, 비뇨기과로. 그래서 저랑 같이 수술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반대쪽 고환이랑 사이즈 맞는 걸 이렇게 옆에 보형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고 집어넣는 수술을 봤는데, 이 수술 자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는 게 끝나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수술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재건이잖아요. 이제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재건 수술을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비뇨기과 인턴을 돌고 있었지만, 이제 성형외과에 들어가면 이 재건 수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성형외과 지원하기로 한 친구가, 저는 원래 성형외과에 들어갈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턴하기 전까지는. 근데 성형외과에 들어가려고 했던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사실 성형외과가 아시겠지만 이제 경쟁률도 엄청 높고 제일 공부를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과이긴 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또 운이 좋게 그때 시험도 잘 보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성형외과
이제 전공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문의가 됐습니다. 하면서도 이제 물론 밖에 있는 이런 개원 성형외과도 당연히 이제 재밌는 수술이고, 지금 저도 이제 미용 수술을 하고 있지만 재건 수술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일단 뭔가 매일매일 수술이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의미도 있는 수술이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건 성형외과를 제가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뭐 고등학생들, 학생 친구들도 있을 텐데, 친구들한테 뭐 성형외과를 당연히 강력 권유하고 싶습니다. 진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고, 이제 병원 안에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재건 수술하면서 지내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일단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뭔가 제가 그때 인턴 때 그 성형외과 인턴을 제가 독일 돌았으니까 그때 선배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수술할 거면 성형외과지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도 뭐 누구한테나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좋아하면 성형외과를 하는 게 제일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